이번 시간에는 어셈블리를 생성하는 방식 중 하나인 바텀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바텀업 방식이란 파트 파일을 어셈블리로 조립을 해 나가면서 어셈블리 구조를 만들어주는 방식인데요. 아래에서 위로 간다고 해서 상향식, 즉 바텀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텀업 방식은 부품 하나하나에 파트 파일을 만들어 놓고요. 각각 조립을 해서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존재하는 파트를 부품으로 생성하는 기능이 add component라는 기능이고요. 존재하지 않는 파트를 부품으로 생성하는 방법이 new component라는 기능입니다. 저희는 이 부품을 조립을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최상위 어셈블리를 만들고요. 파트를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서브 어셈블리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래서 먼저 이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add component라는 기능은 선택한 어셈블리 또는 부품 하위에 다른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둔 부품을 추가하는 게 add component라는 기능이고요. 먼저 add component 다이얼로그 박스를 보면 추가할 파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보면은 오픈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추가할 부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운트는 개수예요. 이 부품을 몇 개를 추가할 건지 개수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로케이션은 파트가 어디에 위치를 할 건지 정의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냅, 앱솔루트, WCS가 있는데 스냅이라는 부분은 마우스의 위치를 기준으로 내가 선택한 곳에 배치를 해주는 방법이고요. 앱솔루트는 절대좌표계 위치에다가 생성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WCS는 파일에 있는 WCS 위치에 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먼트가 있는데요. 해당 부품의 위치를 정의를 해줬으면 무브라든지 컨스트레인 기능을 통해서 이 부품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브 컴포넌트 기능과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의 기능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팅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터랙션 옵션이에요. 스캐터 컴포넌트라는 거는 이 카운트의 개수가 2개, 3개일 때 부품들이 겹치지 않도록 자동으로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그래픽 창에 미리 보기로 부품을 표시를 해주고요. 프리뷰 윈도우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이 컴포넌트 프리뷰 창이 나타나면서 추후에 구속을 주실 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능은 꼭 다 켜주시고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new component라는 기능은 선택한 어셈블리 또는 컴포넌트 하위에 빈 파일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서브 어셈블리 만들 때 new component 기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기능을 실행을 해서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추가할 기존 객체를 선택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 서브 어셈블리 밑에다가 부품을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존의 하위 버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위 버전에서는 new component 기능을 실행을 하면 new component 파일이라고 해서 서브 어셈블리나 빈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요. NX 상위 버전부터는 이 창이 뜨지 않고 바로 어셈블리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는 하위 버전처럼 이름을 지정해서 생성을 하고 싶으시면 환경 설정을 좀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NX를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바텀업 방식으로 돌아와서요. add component랑 new component 기능을 통해서 어셈블리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베이스 부분은 절대좌표 위치에다가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 어셈블리를 먼저 만든 다음에 부품들을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 위에 베이스라는 서브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이 서브 어셈블리를 new component 기능으로 만들어서 이 안으로 생성을 해주는 부분을 실습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 탑 부분은 먼저 서브 어셈블리를 만든 다음에 서브 어셈블리 안에다가 구조를 생성을 해주는 방법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X를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 거고요. 모델 템플릿, 어셈블리 템플릿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어셈블리 파일이니까 어셈블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셈블리 이름을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시고요. 캔슬을 눌러줄게요. 어셈블리 내비게이터로 가보면 우리가 지정한 이름으로 생성이 됐고요. 어셈블리 탭으로 가서 먼저 Add Component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Component 기능 실행을 해주시고요. 먼저 추가할 파트 파일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오픈해 주시고요. 여기서 2번 어셈블리 포지션 폴더에서 1번 어셈블리 위치, 1번 바텀업 폴더에서 컴프레셔 베이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OK를 누르면 해당 부품이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세팅 부분을 펼쳐보면 인터랙션 옵션이 있습니다. 인터랙션 옵션을 펼쳐서 프리뷰 윈도우 창을 켜주면 우리가 추가될 창이 여기에 미리 보기로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셈블리 컨스트레인, 즉 구속 생성을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항상 켜주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카운트가 있는데 카운트 1, 2, 3 이렇게 겹치지 않게 추가되는 이유가 스캐터 컴포넌트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얘를 꺼주시면은 같은 위치에 여러 개의 부품이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개수를 다시 한번 줄여주시고요. 로케이션 부분입니다. 로케이션 부분에서는 부품이 어느 점이나 어느 위치에 놓이게 될 건지 정의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앵커 부분은 앱솔루트로 두시고 어셈블리 로케이션을 스냅으로 바꿔주시면 마우스 위치에 따라서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앱솔루트 워크 파트로 둘 거고요. 앱솔루트는 이 모델링 파일의 절대좌표의 위치와 어셈블리 파일의 절대좌표의 위치가 동일하게 맞춰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버스로 해주시면 Z축이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로테이트 부분에 보시면 90도 각도만큼 회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이클을 또 정의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레이스먼트는 일단은 그대로 두고 어플라이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를 눌러주면 Create Fix Constraint이라고 있는데 이 어셈블리에서 첫 번째 부품이기 때문에 이 부품을 베이스 부품이라고 두고 고정을 시킬 건지 물어보는 알림창이에요. 그래서 그냥 Yes를 눌러서 구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상위 어셈블리 밑에 컴프레셔 베이스라고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Add Component 기능으로 파일을 오픈을 해서 실린더 헤드라는 부분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앱솔루트 워크 파트로 뒀는데요. 지금 앱솔루트 워크 파트로 뒀을 때 해당 부품이 딱 적당한 위치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설계자가 조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절대좌표의 위치에다가 놓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OK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컴프레셔 베이스와 실린더 헤드라는 부품이 추가가 됐는데요. 저희 PDF에 보면 이 위에 베이스라는 부분의 서브 어셈블리 밑에 있는 부품들이었죠. 이번에는 서브 어셈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컴포넌트 기능으로 서브 어셈블리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럼 이런 창이 하나가 뜰 거예요. 자, 저처럼 뉴 컴포넌트 기능을 실행을 했을 때 이 창이 뜨지 않으신 분들은요. 자, 파일에서 유틸리티 부분에서 커스터머 디폴트로 가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어셈블리 탭이 있습니다. 어셈블리 탭에 가서 커맨드 파트 템플릿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뉴 컴포넌트 부분을 게이트웨이나 모델 어셈블리가 아닌 셀렉트 프롬 파일 뉴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새로운 컴포넌트 파일 창이 오픈이 되면서 경로 진행하는 창, 그 창을 의미하는 거라서요. 이 부분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NX를 종료했다 다시 재시작을 해주시면 뉴 컴포넌트를 했을 때 이러한 창으로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셈블리로 제가 베이스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해주시고요. 이때 해당 서브 어셈블리에 들어갈 부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이스 안에 컴프레서 베이스, 실린더 헤드 두 가지의 부품이 지금 서브 어셈블리 밑에 추가가 됐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컨트롤 Z를 눌러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뉴 컴포넌트 기능을 선택해서 이번에도 똑같이 베이스로 이름을 만들 건데요. 여기서 이번에는 부품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고 OK를 눌러주시면 Add 컴포넌트로 추가된 부품과 이 서브 어셈블리가 동일한 레벨로 되어 있죠. 이때 베이스 안으로 이 두 개의 부품을 추가하고 싶으면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두 개의 부품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폴더에서 파일을 복사하듯이 이 베이스 안으로 끌어다 놓으시면 아까와 같이 서브 어셈블리 밑에 부품이 추가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부품의 레벨을 생성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탑 부분의 서브 어셈블리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다시 한번 뉴 컴포넌트 기능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도 이름을 탑으로 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해주시고요. 이제는 부품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고 OK를 눌러주실게요. 그러면 서브 어셈블리 레벨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탑이라는 서브 어셈블리 밑에 부품을 추가하고 싶으면 탑을 더블 클릭해서 메이크 워크 파트로 만들어 주실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Add 컴포넌트로 부품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로드된 파트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었던 파일이 여기에 로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오픈을 해주시면요. 여기서 실린더라는 부품을 OK를 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앱솔루트 워크 파트로 사용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이번에는 플레이스먼트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라고 되어 있고요. 스페시파이 오리엔테이션 부분을 클릭해주면 이 실린더의 무게중심의 데이텀 좌표가 생성이 됩니다. 저는 실린더의 윗부분 센터와 이 센터를 맞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무브 핸들 온이라는 기능을 켜주시면 원하는 위치로 좌표계만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실린더의 센터로 좌표계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냅 포인트에서 아크 센터를 선택해 주시고요. 실린더의 윗면의 센터로 이동을 시켜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실린더가 같이 이동을 시킬 거예요. 여기서 무브 핸들 온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무브 핸들 온리는 핸들이 이 좌표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무브 핸들 온리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핸들 좌표계만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품을 같이 이동시키고 싶을 때는 무브 핸들 온리를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린더의 탑으로 이동을 시키고 어플라이를 해줄게요. 고정을 시킬 건지 물어보는데요. 이번에는 고정을 시키지 않겠다 라고 해주고 어플라이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캔슬을 눌러보면 탑 어셈블리 밑에 실린더 부분이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기능은 Move 컴포넌트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동을 시킨 것과 동일한 결과값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Add 컴포넌트 기능으로요. 자, 오픈해서 이번에는 서포트라는 부품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앱솔루트라고 선택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무브 기능으로 이 아래에 있는 포인트에서 이 윗면까지 거리를 재서 위치를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시파이 오리엔테이션 포인트 다이얼로 가서요. 이 Z축에 이 화살표를 눌러보면 메저라는 부분이 있고요. 포인트로
이 아래에 있는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포인트,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탑 실린더에 있는 센터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면 136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여기서 OK를 해주고 확인을 해주면 그 매저로 측정된 값이 Z축으로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OK를 눌러주시면 그 위치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OK를 눌러주실게요. 제가 측정을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이럴 때는 Move Component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해당 부품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적당한 위치에다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죠. Move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부품을 조립을 한번 해봤고요. 나머지 부품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탑 아세이를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Add Component 기능으로 오픈해서 리테이너 바텀이라는 부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컨스트레인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컨스트레인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대 위치 좌표로 두고요. 저는 이 아래에 있는 면과 이 면을 터치, 즉 면과 면을 붙여 보도록 할게요. 이때 터치라는 기능은 터치 얼라인에서 터치로 바꿔주시고요. 해당 부품이 겹쳐 있으면 이렇게 돌리기 귀찮기 때문에 여기 프리뷰 윈도우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돌리면 해당 부품은 그대로 있고 요 위치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바닥이 선택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이 면을 선택해주면 원하는 위치에다가 면과 면이 정렬이 되는 구속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오픈해서 리테이너 탑을 추가를 해주시고 여기서 플레이스먼트 컨스트레인에서 바닥 면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면끼리 선택을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터치로 구속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앱솔루트로 구속 없이 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플레이스먼트의 무브라든지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으로 이 부품들의 위치를 정의를 해주면서 어셈블리 구조를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Add 컴포넌트와 New 컴포넌트 기능을 사용해서 바텀업 방식의 어셈블리 조립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